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도구보다도 이선아가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했음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그죠?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에 들어갔고요. 또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직장에 이제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알아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네, 2020년 발표된 20대 여성들의 직업 월급표래요. 보니까 1위가 변호사, 의사예요. 제가 그동안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했던 게 뭐냐면 가장 비슷한 직업인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20년 전에 그 당시에 대학병원 간호사 월급이 대략 평균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가장 적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돈을 좀 많이 벌면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시면 간호사란 직업이 전문직이잖아요. 이 전문직이란 직업의 문제가 뭐냐면 저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자, 병원은요, 365일 24시간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만약에 내 아이가 아프죠. 그래도 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쉬는 만큼 누군가 그거를 때워야 되고요. 또 대신 일을 하잖아요. 무리하면 실수가 일어나고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는 가족이 아무리 아프고 큰 일이 생겨도 절대 실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 이 목숨을 다루고 긴박하다 보니까 사실 제때 끼니를 채우는 것도 불가능해요. 거의 굶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8시간을 그렇게 일하고 나면요. 집에 가면 거의 넉다운이 돼요. 누군가 그럴 수 있어요. 쉬는 날 있잖아요 하시는데 한 달에 8번 쉬는 날이 옵니다. 그중에 6번을요. 보수교육, 병원 교육, 그리고 회식까지 해가지고요. 실제로 한 달 내내 병원으로 출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었던 직업이죠.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백마 탄 남자를 만나서 남자인 백마 탄 줄 알았어요. 네, 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왜? 저의 무거운 짐을 조금 나눠주고 싶었어요. 여자들은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바로 아이를 출산까지 하게 돼요. 출산을 했지만 저는 초기에는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저의 일을 이제 프라이드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요, 제가 집이 인천이었거든요. 직장 아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출퇴근 시간만 왕복 4시간이에요. 그러면 근무 8시간, 반 근무하면 12시간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잠자는 시간 제가 빼고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엄마인 줄 몰라요. 언니인 줄 알더라고, 자꾸.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아이인데 나를 엄마라고 모르니까 자꾸 저만 보면 우니까 제가 그때 남편과 너무 그때 힘들었는데 둘이 고민을 한 결과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이 이제 가정 그 외조를 하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주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남편한테 기대어서 살았었어요. 만족하면서. 그리고 신랑이 해군이요. 저희가 그 백마탄 남자가 해군이요, 직업이. 그래서 동해로 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괜찮았어요. 제가 돈 안 벌고 남편 벌어온 돈 사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비상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도 이것 때문에 비상이 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저희 신랑의 같이 살던 선배, 친구, 동기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군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떨더라고요. 제가 가장이라서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남자가 지쳐가고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기대려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큰 결심을 해요. 아, 아니구나. 백마탄 남자가 아니구나. 제가 백마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남편하고 하고 제가 가장을 나눠서 짊어지기로 해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았던 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고깃집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월급쟁이들 꿈이 뭐예요? 자영업이잖아요. 그죠? 저희 또한 그랬어요. 둘 다 뭐 간호사랑 군인을 했는데 뭘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간호사는 전문직이었고 또 군인은 우리 요즘 뭐라고 차밥통이라고 하는 국가공무원이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저희 이제 부모님 또 때마침 친정 부모님이 정육점을 20년 넘게 하셔가지고 고기 전문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놀이방에 있는 고깃집을 하나 오픈을 해요. 아침에 저는 간호사로 남편은 군인으로 밤낮으로 일을 했고요. 도와드렸더니 가게는 금세 자리를 잡았어요. 실제로 주말에는 예약 없이는 올 수 없는 가게였습니다. 근데요. 건물주가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건물주의 횡포로 제가 여기에서 몸만 빠져나오게 돼요. 여러분 자영업의 시작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이 자그마한 가게도 억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환수하지 못한 상태로 그 가게 쫓겨나다 보니까 전 재산을 그냥 다 잃고 나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제가요. 두 아이 그리고 친정 부모님까지 짊어진 가장이 됐어요. 거기에 남편까지. 그죠? 제가 앞에서 왜 백마타냐고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기 알겠죠? 근데 제가 또 하나 전문직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자영업을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도 다 저희 가족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애정을 뿜었는지를 보여드리시는 거고요. 이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재산이 없어가지고요. 빚을 내서 이 업을 시작했어요. 집 전재산 다 잃고 빚까지 내서 가게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기 살기로 해요. 정말로. 제가 이 일을요. 하루에 저희가 마사지 하면 1시간에 8만 원 받거든요. 정말 밤낮으로 해서 하루에 기본 10명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돈은 벌어요. 근데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돈을 버니까. 빨리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또 자영업의 비애인 두 번째가 동종업체들의 굉장히 견제가 심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면서 제가 스트레스가 받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의 병까지 얻다가 큰 병,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나 저희 신랑이 둘 다 제 실수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외부에서의 이런 변화들 때문에 제가 삶을 자꾸 망가지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 봤는데 뭐냐면 제가 이런 자꾸 왜 나만 망하지? 봤더니 인터넷에 보니까요. 자영업은요. 이미 하락세인 걸 알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 재산을 걸어서 했겠죠. 이렇게. 저는 한 6, 7년 전에 장사를 했던 건데 최근에는 좀 나아졌나 하고 검색을 했는 거거든요. 현재는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더라고요. 더 힘들어졌대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은 이거 2020년 결과에 폐업률이 89%면 거의 뭐 그죠. 근데 자영업 시작할 때 기본 억 단위니까 모두 이러면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자영업 혹시 이 중에서도 나 자영업 준비 중인데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생각하세요. 건물이 있다면 안 말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대체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미래경제학자 폴 제인 필저가 앞으로는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웰니스 산업이 뭐지라고 봤더니 건강을 기본으로 사업을 하는 걸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잘 나가는 선배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지라고 봤더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웰니스 산업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판매자래요. 그럼 내가 쓰면서 판매도 가능한 건가? 그리고 좋은 건 제가 앞에서 자영업자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 세팅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점포가 없어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게를 얻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점포가 없어요. 또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는 광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광고를 제가 구전으로 전하면서 그 중간 단계를 없애가지고 그 마진을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즉
제가 제품을 열심히 쓰고 좋아서 여러 주위 내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돈이 생긴다는 건데 잘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가게 가서 딸기 하나 샀어요. 딸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야, 그 가게 딸기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리고 SNS에 올렸어요. 단돈 5천 원의 행복 이렇게 하면서 올렸더니 그날 제 주위 사람들이 인스타 그 포스팅을 보고 그 가게에 많이 가신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 엄마 소개로 지금 딸기가 너무 많이 나가서 다 나갔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 딸기 하나를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딸기 대신에 돈으로 받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를 때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자, 내가 몸을 담고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건데 이 일이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이용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품을 계속 추천할 건데 이 제품이 안전하지 않았어. 몇 년 뒤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여러분 얼굴 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제품이 안전한지를 보셔야 돼요. 또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 나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고 자꾸 인터넷 기사에 나쁘게 있다면 안 되죠. 가족들이 날 가만히 두겠어요? 그죠? 반드시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두 번째 했던 모유수 상담실이 있죠. 이게요. 2002년부터 10년간은요. 완전 호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일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했던 2014년부터 출산율이 저하돼요. 지금은 실제 올해 2022년 2년이잖아요. 작년에는요. 전국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하락세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여야지만 내가 꾸준히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재무 구조가 안정되는지 우리가 일을 열심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IMF 때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거의 난리 났었죠. 똑같아요. 이 재무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내가 치킨을 판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100마리를 파는데 어느 가게에서는 1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어느 가게에서는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대요. 어느 가게에서 일하실 거예요. 또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나는 100만 원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주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즉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인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른 게 바로 이 유사나라는 회사인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유사나는요. 미생물학 및 면역학 박사이신 마이런렌츠 박사님께서 지으신 회사예요. 이분이 가족들이 퇴행성 질환으로 가족을 잃는 걸 보면서 진단의학이 아니라 예방의학을 해야겠다라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두시고 비타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이념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거 소개받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에이, 그냥 저렇게 좋게 써놨겠지. 저게 진심이겠어?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확인하려고 본사에 갔을 텐데요. 이렇게 인류의 생명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이걸 보니까 진짜 이 이념을 실천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니까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확 가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한 확신도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본사에 갔었다 그랬죠. 미국 그 네트워크 회사를 고를 때요. 10년 이상 된 회사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5년 이하의 네트워크 회사는 세금도 걷지 않는다고 해요. 왜겠어요? 자꾸 사라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10년 이상 된 걸 확인해야 되는데 유산화는 1992년에 설립되어서 올해 2022년에는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로 본사에 갔을 때 비행기에서 보여요. 이 화면이. 그래서 이렇게 본 거고요. 또 재밌는 건 멋있는 건 이 회사의 자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제 이야기 다 믿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제가 뭐를 다 믿으실 거죠? 속으로만 그러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못 믿었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갔을 때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이게 제조 설비를 볼 수 있거든요. 지하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미국 본사에 가시면요. 방역복을 입고 이 시설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여기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집에 갑자기 제가 가서 냉장고랑 주방을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보여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저도 솔직히 못해요. 특히 냉장고는 거의 열면 안 돼요. 금지구역이거든요. 그죠? 이런데 여기는 보여주다라는 거죠. 자신 있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여자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제가 간호사라고 했었잖아요. 직업이. 이 외부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 사람 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희가 믿는 의사는요. 그 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수소문해서 그분한테 물어봐요. 그거 진짜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게 그분이거든요. 저는 눈으로 보는 게 이미 몸에 뱄어요. 직업상. 그래서 저는 꼭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믿어도 되겠죠. 자료가 있으니까. 다음으로는 유산화 연구개발팀이에요. 총 85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구개발팀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 85명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제약회사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 연구개발팀은 다 있대요. 근데 85명을 둘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이 한 명 한 명의 월급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취직할 때 연봉이 얼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85명 두고 있어요. 과연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죠. 유산화는 제품에다가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게 보여주는 숫자인 거예요. 이 85명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국내에는 없냐 했더니 없대요.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네트워크를 한번 체킹해 보세요. 자체 연구개발팀 없고요. 다 자문으로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넣을 때 돈을 주면서 내가 이런 효과로 해서 이걸 검사를 요구할게라고 하면 어때요? 갑과 을이 바뀌죠. 연구기관이. 고객님의 비율을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이 백악관에서는 이미 4, 5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4, 5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도 몰랐어요. 대체 저게 뭐지? 그냥 무슨 연구를 하나 보다 이랬는데 요즘 방송에 틀면 마이크로바이옴 엄청 많이 나오죠. 광고에서도. 유산균, 화장품, 다이어트 안 나온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연구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미 4, 5년 전부터 유산하는 백악관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세포과학에서 앞서가는지를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24개국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나라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유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타 네트워크는요. 직급에 따라서 공유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유산화는요. 내가 가입하자마자 바로 이 24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점수가 공유가 되고요. 또 하나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다이아 직급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만 보내기가 좀 아까워. 불안해. 저희 아이들은 100% 사고치거든요. 제가 따라가야 돼. 근데 제가 지금 받고 있던 수당을 포기하고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보내실 수 있으실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유산화는요. 내가 받고 있던 걸 그대로 받고 또 내가 내 아이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요. 수당이 더 올라가고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아닐까요? 그래서 나라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24개국에 나의 파트너 팀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멋지지 않으신가요? 24개국만 돌아도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제가 50대를 그렇게 보내는 게 꿈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약간 회사가 탄탄하다고 하긴 하는데 대체 감이 안 와, 그죠? 그래서 봤더니 1996년도에 주식 상장이 되어 있고요. 나스닥과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이 상장된 이후로 3번의 액면 분할이 됐었어요. 이거를 주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렸더니 엄청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거네. 아, 주식이 그런 뜻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엄청난 거야. 제가 엄청난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외국에서도 인정받았지만 우리가 일할 곳은 한국이잖아요. 그죠?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거고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할 건데 이 대한민국의 정부에 정식 등록된 한국 직접 판매 공제조합 협회의 회원사입니다. 즉, 이 회사가 갑자기 만약에 만행하더라도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호구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러실 거예요. 타 네트워크도 다 가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에 3천여 개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는 단 52개밖에 없대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겠죠. 왜냐하면 자, 한 달 평균 매출을요. 석다치를 그냥 한 번에 납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매출이 3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을 그 협회에다가 납입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 회원들을 저희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보시면 10억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고 그 돈이 여윳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하신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가정에서 제일 힘들면 뭐를 해요? 보험부터 건드리잖아요. 힘들면 뺐다가 괜찮아 다시 가입을 하고, 그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입 당시의 번호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사실 아셨죠?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산화에서는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업계 성장률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장하는 회사를 가라고. 그죠?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인정받는 회사. 이런 회사의 제품들은 그 무엇이 있는지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간단해요. 비타민, 다이어트, 화장품. 간략히 말하면 먹는 비타민과 바르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 왜 중요하냐면 회원 직접 판매의 주요 제품이 1위가 영양제고요. 2위가 화장품이래요. 이미 끝났어요. 유산화는 1, 2위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저희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런 비타민 이제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정말 탁월한지. 자, 캐나다는요, 의료비가 공짜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들이 아프면 국비 손실이니까 국민들이 아프지 않게 비타민 섭취를 권유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비타민이나 먹어서 오히려 아플 수 있어서 이렇게 국가에서 북미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비타민을 수거해서 이렇게 해서 영양 성분을 다 나열해서 4년마다 업데이트하면서 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20년 동안 단연 1위를 하고 있는 게 유산화의 헬스팩입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인데, 영양제인데 그 영양제가 세계 1위예요. 자, 이 자료는요, 여러분이 지금 교보문고에 가셔가지고 누구든 다 사실 수 있고요. 이 책을 사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처럼 좀 의심이 많으신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700개가 넘는 상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저는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여기 끝에 노란색 보시면 컨슈머랩에서 상을 받은 건데요. 이 컨슈머랩이 뭐냐면 미국의 시민 단체예요. 거기에서요,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6년간 1위를 달성을 했대요. 제가 이걸 어느 분께 말씀드렸더니 미국에 살다 온 친구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이 컨슈머랩에서 시상을 하잖아요. 1위를 하면 광고할 필요가 없대요. 그건 그냥 믿으면 된대요.
근데 거기에서 6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으로 1위야? 이거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서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바로 한국, 이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부분에서 유산 제품인 헬스팩과 이 두 개를 저희가 받았어요. 대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외국에서 아무리 인정받더라도 한국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월마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월마트가요. 세계적으로 나가보시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두바이 다녔을 때 두바이에서 가장 좋은 마트가 월마트예요. 큰 마트가. 근데 유일하게 월마트가 망한 곳이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한국의 투자 정책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에서 인정받는지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대상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전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좋은 회사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돈이 되는지 설명드릴 건데 유산화의 보상 플랜에는 특별함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이게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보시면 자, 나의 가게를 기준으로 좌우가 있죠. 이 좌우에 그냥 소비자든 사업자든 배치를 해서 그 점수를 무제한 공유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맨 아래에서부터. 저희는 사업자 상관없어요. 샴푸 하나, 유산균 하나 먹는 소비자 상관이 없거든요. 그 포인트까지 모두 매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한 깊이 인정인데요. 그 인정함에 있어서 단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4번째, 7번째까지 제한하는 타 네트워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나를 기준 단계 제한이 없어요. 숫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점수를 맨 밑에부터 계속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복 매출 인정인데요. 제가 계속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오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M이라는 사람이 200포인트의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 포인트는 G에 올라가죠. 또 G가 400포인트 제품을 구매해요. 그러면 E에는 600, 그죠? 그리고 이 A에 올라갈 때는 E의 좌우 600과 400을 더해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의 2번 가게는요. A의 좌우가 합해져서 이렇게 1400점이 올라갑니다. 이 포인트는요. 나의 가게에 한 번 더 돼요. 어디? 1번 가게에 이렇게 1400에다가 600점. 나 이번에 있죠. 합해져 갖고 2000포인트.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자, 제가 숫자를 눈이 아프시니까 많이 안 썼어요. 이게 100만 개쯤 되면 되게 행복하겠죠. 그런 일이에요. 네. 그리고 나의 직급이나 내가 일으키는 매출, 나의 직급에 따라서 포인트 마진율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유산화는 내가 가입한 얼마 안 됐던, 매출이 적던, 직급이 낮던 누구나 동등하게 20%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타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마진율을 위해서 무리하게 제품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재기거든요. 유산화는 사재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냥 20% 똑같으니까. 그리고 자녀 실적 이유. 아까 작은 점수 기준으로 20%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럼 큰 점수에서 작은 점수를 뺀 나머지가 타 네트워크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서 저 없어지는 걸 위해서 없어지지 않게 없어지는 만큼 내가 무리하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요. 그냥 그 다음 주에 2월 시켜드려요. 언제까지? 기간 제한 없어요. 그냥 내가 돈 받아갈 때까지 무한으로 2월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네트워크 할 때 걱정인 건 사재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좀 바뀌었는데요. 뭐냐면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시작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거 하실 수 있죠? 가게를. 자, 내가 제품 구매를요. 기간 제한 없이 대략 40에서 50만 원 정도 200포인트의 물건을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가게 하나로 시작될 수 있고요. 나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략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400포인트 제품을 전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셔서 체험해 보시는 것이 이 사업의 스타트입니다. 죄송해요. PT가 이제 순서 바뀌어서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 제품을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 제가 그때 장사했던 게 동해였거든요. 동해에 한 지인한테 엄마가 당뇨라서 좀 힘들어하니까 안타까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생한테 제가 먹었던 유산화 제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품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가족이 먹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도 이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업을 하던 도중에 또 한 분, 삼척의 한 분인데 이분은 이미 유산화를 저보다 먼저 경험하셨었어요. 그 유산화의 훌륭함을 아셨는데 사업을 어찌 될지 모를 때 제가 유니스타즈의 시스템을 소개드렸더니 그러면 나 유산화 해보겠다고 해서 저의 또 두 번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라인이 성장했을 때는요. 한 달에 700만 원까지 우리가 월 소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가게가 완성되었을 때 추가 센터로 2개까지를 증정받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번에는 아까 모의수 상담실을 같이 했던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아까 들었잖아요. 2014년부터 하락세였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유산화를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께 소개해드렸고 이분도 저희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사업을 같이 해보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이분과 또 함께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이번에는 700 플러스 800, 월 1,500만 원까지의 소득이 발생이 되고요. 이번 가게가 완성되어서 추가 비센터가 2개를 더 증정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친구가 만약에 생겨서 한다고 했을 때는요. 9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총 2,4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3번 가게도 완성했을 때 어떻게 해요? 플러스 센터가 2개 또 나와요. 자꾸 나오는 저거 뭐해? 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 추가비 센터는 이렇게 제 하부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타 네트워크의 지급자들도 많이 만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신대요. 제가 왜 안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들 이유가 뭐였냐면요. 하다가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일을 결국에 그만두는 상황까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사업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동업이죠. 동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동업해서 잘 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똑같을 거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하신다고 하는데 유산화는 그걸 방지하고자 여기 보시면 내 가게를 나의 밑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게가 나를 바치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죠? 그러니까 내 가게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가 추가비 생각도 완성될 때마다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규칙상 아시겠죠? 하나를 완성시켜 갈 때마다 소득이 100만 원씩 더 늘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 얘기를 하다가 넘쳤는데 이번에 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네 번째 가게를 좀 다르게 풀었어요. 어떻게? 저는 네 번째에 아들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그 당시 제가 가게가 있었어요. 추가비 센터가. 저는 이렇게 2번 밑에 4번을 배치하고 그 밑에 제가 아들 친구 엄마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소득이 극대화되죠. 그리고 중복 매출 되니까 4번 가게 점수 올라가고 2번 가게 올라가고 1번 가게도 탄탄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유산화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친구들도 열심히 계속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글로벌 사업이라고 했죠. 미국에 있던 제 친구가 나 유산화 먹어보고 싶다고. 소비자로. 사업자 아니어도 돼요. 소비자로 먹어보고 싶다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 그럼 미국에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가 이렇게 추가밀스 4번에 오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4번 가게에도 수당이 나오기 시작하죠. 2번 가게는 더 탄탄해집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제가 동해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이사 왔는데 그때 부천에 지인이 한 분이 생겼는데 이분도 저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나 너랑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을요. 5번 가게를 배치하고 그 밑에 이분을 했어요. 사업을 재밌게 해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3번 가게가 탄탄해지겠죠. 이렇게 추가비 센터는 나를 계속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5년 동안 제가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유산을 전달을 했는데 죽어도 안 먹는 거 이 친구가 싫대요.
근데 우연하게 이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하다가 저의 살 빠진 모습을 보고 먹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5년 만에 쾌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번에는 추가 메뉴도 또 달아요. 6번 밑에 배치를 합니다. 이로써 저는 4번 가게도 탄탄해지고 2번 가게 탄탄해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가게는 이제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죠? 2번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가게를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나의 가게를 빌드업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을 계속 덧대고 덧대어서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총 9개까지 가게가 나와 있거든요. 에메랄드 디렉터니까. 그래서 이 9개까지를 완성했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9개 나와 있다고 했죠. 이 가게를 달고 사람을 계속 나오면요. 보세요. 월 1억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42살이거든요. 앞으로 8년. 제가 50살 안에만 하면 돼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일입니다. 유선하는 타 네트워크의 차이점이 여기서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직급에 따라 수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1,000씩 연속 4주를 받으면 골드라는 직급이 주어지고요. $2,000씩 4주를 받으면 루비, $3,000씩 4주를 받으면 에메랄드, $4,000씩 받으면 다이아몬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타 네트워크처럼 직급이 됐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수당이 안정적으로 되었고 잘 받아가면 직급이 주어진다라는 게 타 네트워크의 차이점이에요. 얼마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제가 지금 9개까지만 보여드렸지만 이 추가 비센터도 완성시킬 때마다 추가 비즈니스가 또 나와요. 몇 개까지? 2개까지. 그러면 수익이요. 무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제한 소득을 받으려면 대체 얼마를 쓸까요? 왜 보험하시는 분들 보시면 1억 받는데 연봉 1억인데 쓰시는 거 보시면 엄청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유산하는요. 가게 한 개만 유지할 거다 나는. 다 필요 없어. 700만 원까지만 벌면 돼 라고 하시면 월 20에서 40만 원, 30만 원. 왜냐하면 제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점수를 이렇게 해놨고요. 나 저참 욕심이 많아서 나는 소득 무한 받고 싶어. 월 1억도 받고 싶고 주 1억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월 40에서 50만 원만 애용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많이 쓸 수 있죠. 회사에서 뭐라 해요. 사재기 하지 말라고. 참 재미있는 회사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도 내가 소득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기본급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월급의 묘미는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보너스죠. 보너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바로 평생 매칭 보너스인데요. 내가 소개한 사람을 계속 성장시키고 그분을 계속 돈을 벌게 하면요. 그 사람이 받는 돈의 최대 15%까지를 회사에서 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한 사람, 저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을 계속 성장시키고 싶을까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타 네트워크처럼 나만 잘하면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사람을 내가 성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보너스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컨택해서 그 사람을 서포트해도 돼요. 왜? 사람 능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1,000만 원인데 누구는 1억을 받았어. 근데 1억의 15%면 1,500만 원이죠. 나의 월급보다 많을 수 있어요. 보너스가. 그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보너스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더십 보너스인데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출을 가지고 가게를 완성도에 따라 돈을 주는 건데 보너스를 주는 거거든요. 한 개당 20만 원을 줘요. 그러면 2개면 40만 원일까요? 아니에요. 재미있는 게 복수 계산법입니다. 1 플러스 2 해가지고 60만 원이 되고요. 3개 완성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맞춰가는 것 재미도 굉장히 쏠쏠해요. 다음으로는 근데 그 가게 완성을요. 월요일 아침 자동 주문을 완성하잖아요. 그럼 또 줘요. 얼마? 가게 하나당 $250. 2개면 $500. 3개면 $750. 계속 늘죠. 제가 앞에 말한 건 그냥 기본급이에요. 이 보너스가 더 대단하다니까요. 다음은 바로 엘리트 보너스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6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이 엘리트 보너스를 53개 소득 순위를 주거든요. 60위까지. 근데 5년 전엔 7년 전에는 50위까지 줬었어요. 이 선물. 근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가 60위까지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빨리 성장해서 이 안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 총 7명의 리더님들이 받고 계시거든요. 회사가 더 성장하면 혹시 알아요? 100등까지 주면 제가 10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원래 꿈은 원대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엘리트 보너스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여행인데요. 제가 앞에 많은 직업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어떤 직업도요. 일주일 이상 여행 갔었던 직업은 없었어요. 간호사는요. 3일 이상의 휴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제 결혼식도요. 3박 4일 나온 게 다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신혼여행 갔다 온 게 다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판으로. 짧게 갔다 오려고 고른 거예요. 원래는 몰디브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리고 장사는요. 더 못 가요. 왠지 아세요? 하루 문 닫으면요. 매출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루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문 닫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내 매출이 달라져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길게 문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유선화를 하면서요. 상반기에는 이 아시아 컨벤션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 갔다 왔고요. 하반기에는 월드 세계 미국 컨벤션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왔는데 이 밖에도 뭐 서밋이나 그로스라고 하는 다른 프로모션을 해서 1년에 5번까지 해외 나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여행 기간이 열흘 이상이었어요. 제가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이런 여행은 불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게 요거예요. 유산화의 국내 프로모션인데 뭐였냐면 제주도를 보내주는 거였어요. 제주도 갔다 온 게 뭐가 그렇게 좋아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6인 달성을 해가지고 저희 4인 가족이랑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자, 이 사돈을 모시고 여행 가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만 피곤할까요?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 보느라 피곤할 거고, 그죠? 시어머니는 절 보느라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이 두 어르신이 제가 모시고 간 여행이 공짜 여행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요구를 하세요.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저것도 해다와. 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분이셨구나를 제가 이때 알았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장 좋아하고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제가 양가 어르신을 모시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 싶더라고요. 유산화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돈을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코드를 상속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제가 지금 직급이 에메랄드 디렉터거든요. 에메랄드가 소득이 얼마라고 했어요? 2,4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했죠. 인천에 4억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요. 4억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 대략 8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2,400만 원의 소득은요, 여러분 120억의 아파트 자산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내 자산이 100억이고 1,000억이에요. 근데 이걸 내 아이들한테 줘야 된대요. 내 아이들이 지킬 수 있게 나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의 능력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아이들 교육에 엄청난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산화는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제품 먹는 법만 알려드리면 돼요. 왜? 대략 40만 원 정도 제품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건강만 지키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놓았던 걸 그대로 다 가져갈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에요. 밝죠? 세상 해맑아요.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그냥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희 아이들한테 제 성격 되게 세 보이지 않으세요? 아마 죽기 살기로 했을 거예요. 공부시켰을 거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비타민 잘 먹는 법만 가르치고요. 하고 싶은 걸 찾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너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뭐야? 뭘 한번 해볼까? 그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꿈을 내가 격려하고 찾아주는 엄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이 아이가 이번 달에 이 100억짜리 재산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다음 달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건강하기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맑은 웃음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상속자들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몇 번의 소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달 마트에서 쓴 돈이 얼마세요?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마트에서 나한테 돈을 주던가요? 근데 유산화는요, 유산화라는 브랜드를 체인지했을 뿐인데 저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가 수입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간호사 일을 했을 때는요, 365일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아이가 아파도 못 간다고 했죠. 근데 유산화는요, 내가 아이가 아파서 엄마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일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음과 없음은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나의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간호사는요, 대학을 나와야 돼요. 지금은 전문대 사라졌어요. 아시죠? 저희 때문에 그래도 있었거든요. 4년제 대학을 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곳 병원에 가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정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두 번째 했던 모의술 상담실은요, 또 간호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을 다시 가야 되는 거죠, 하려면.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은요, 자격은 없지만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경험 없이 하면요, 결과는 내가 다 담당을 해야 돼요. 백종원 지금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빚 어마어마하게 졌었죠. 마찬가지. 자영업은 그것이 다 재산이에요. 근데 유산화는 그 어떤 능력과 경험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부라도 괜찮아요. 더 재밌는, 확실한 건요, 유산화하는 성공자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부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6년 전에 제가 여러분처럼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이 사업을 알아볼 때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제 파트너가 와 계시는데 이 사진을 보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중국 연변에서 온 줄 알았다고. 제가 이 사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한 거고요. 옷도 사 입은 거예요. 국내 한국에서. 그렇죠.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웃는데 이 사진이 저한테는 지금 비전이 됐어요. 딱 불과 6년 전이에요. 근데 제가 표시 왜 해놨냐면 못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표시해놨어요. 6년이에 여기 작년 여름에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좀 뺐을 때거든요. 괜찮은 거 제가 더 뺐어요, 지금. 괜찮아요. 더 뺄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6년 후에 바뀌었어요. 제가요, 지금 42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4년을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데 썼어요. 그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총 24년이 걸리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잠을 실제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10년을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살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요, 재산이 빵이에요. 거기에 마이너스 빚까지 얹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단 6년 만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외모만 바뀌었을까요? 집도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7년 전에 왜 고깃집하고 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군인이라서 국가의 관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4인 가족, 친정부모님까지 6인 가족이 몸 누일 곳에 있어서 그나마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지금 인천에 50층 아파트에 40평대고요. 밤에 인천대교가 쫙 불 켜지면 멋있게 보이는 집에 살고 있고요. 수입차 2대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유산화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정말 앞에서 군인이든 전문직이든 자영업이든 저는 무조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산화란 도구로 6년 만에 일어난 쾌거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러우신 분이라면 5년 전의 선택을 뭔가 잘하셨을 거예요. 아니라면 나의 5, 6년 전의 선택이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 5년 뒤, 6년 뒤도 똑같다면 만족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오늘의 이 오셔서 만난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5년 후, 6년 후와 저처럼 달라질 거라 생각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